4시간 자도 건강하다는 말 믿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계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4시간만 잔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이 음식이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에 현혹되어 이것저것 찾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진짜 건강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채널로 돌리지 마세요. 10분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테니까요. 저는 30년간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4시간만 자는 성공법?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영국의 대처 총리,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분들 모두 4시간만 잔다고 자랑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모두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럼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30년간의 진료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정말 중요한 건 단 3가지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잠입니다. 두 번째, 먹는 것. 세 번째, 운동이에요. 놀라실 거예요. 운동과 먹는 것 2개를 합친 것보다 잠이 더 중요합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푹 주무셔야 해요. 왜 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기본 상태가 바로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야? 깨어있는 게 기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다가 배고프고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인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4시간만 자는 법, 짧게 자도 건강한 방법.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잠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치매 위험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져요. 셋째,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해요. 넷째,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올라갑니다. 얼마나 확실하냐고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 세계 70개국에서 실시하는 서머타임 아시죠? 여름에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요.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 전 국민이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머타임 시작 다음 날, 심장마비 발생률이 24%나 증가해요. 반대로 가을에 서머타임을 해제하면 심장마비 발생률이 21% 감소합니다. 단 1시간 차이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잠을 설치시면 여러분 심장에 얼마나 해로울까요? 잠을 덜 자면 성적도 떨어져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교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춰봤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교생 성적이 대폭 올랐어요. 학생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잠을 자야 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잠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 문제로 골치 아픈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편안한 인생 2막을 맞이하시길 바라요.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잠 많이 자는 건 게으르다는 생각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8시간 충분히 잘 수 있어요. 낮에 할 일을 제대로 하고 TV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일찍 잘 수 있거든요. 잠을 제대로 자는 사람이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면 부족은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게 되거든요. 건강을 지키는 게 바로 도덕적인 일이에요. 잠을 잘 자면 감정 조절 능력도 올라가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져요. 잠을 많이 자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완전히 거꾸로예요. 잠을 설치면 오히려 지방세포가 많이 쌓여요. 잠을 푹 자면 지방세포가 잘 분해돼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뇌 청소가 시작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혈관 말고도 림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뇌에는 림프관이 없었어요. 2013년에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어요.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뇌로 올라가서 뇌 안을 꽉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들이 크기를 줄이면서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 흘러들어가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거죠. 마치 뇌를 청소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자는 동안에만 일어나요. 그래서 중간에 잠이 깨면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무엇을 먹는 게 좋은지는 과학적으로 아직 잘 모릅니다. 놀라시겠지만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 연구는 정말 어려워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룹은 이것만 먹고 저 그룹은 저것만 먹어라 하고 몇 년간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 연구는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하루에 고기 몇 번 드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정확한 측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붉은 고기가 대장암 위험을 17%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보통 술도 많이 마시고 채소는 덜 먹어요. 그럼 대장암이 붉은 고기 때문인지 채소 부족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알 수 없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와 폐암의 관계는 1000%에서 2500% 위험 증가예요. 그 정도 되니까 담배는 확실히 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7%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도 있고 나쁘다는 연구도 있어요. 마늘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장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도 있어요. 어떤 영양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항암제다. 동시에 모든 음식은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더라, 저게 몸에 좋다더라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럼 뭘 기준으로 먹어야 할까요? 혈당을 기준으로 하세요. 확실하게 나쁜 건 있어요. 액상과당, 트랜스지방, 설탕. 이런 건 몸에 좋다는 연구를 본 적이 없어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을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식후 혈당이 얼마나 급격히 올라가는지, 그리고 2~3시간 후에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가 중요해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둘째, 아무리 배고파도 빈속에 밥부터 먹지 마세요. 채소나 고기를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드세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언제 먹느냐예요. 우리 몸의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해요. 잠을 푹 자려면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 이상적으로는 6시간 전에
식사를 마쳐야 해요. 내가 밤 10시에 잔다면 6시에 식사를 마쳐야 해요. 보통 6시부터 7시까지 먹으니까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7시까지 자는 거죠. 이 패턴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야식은 정말 안 좋아요. 8시에 식사 끝내고 10시에 자면 위장에서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써서 깊이 잠들 수 없어요. 거의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깊이 잘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 술 한 잔? 이것도 안 좋아요. 알코올은 각성제예요. 처음에는 잠이 올 것 같지만 새벽에 깨게 돼요. 아침은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서 한두 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아침 식사 문화는 20세기 공장 노동자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9시까지 출근해야 하니까 토스트에 잼 발라서 빨리 먹고 티백으로 차 우려서 마시고 이게 아침 식사의 시작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렌지 주스 마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꼭 아침을 드셔야 한다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 지방질을 드세요. 아니면 아예 드시지 마세요. 전날 6시에 식사했다면 다음날 11시에 점심을 먹으면 1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게 되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왜 건강할까요? 단식 효과 때문이에요. 12시간만 굶어도 세포 자가포식 현상이 생겨요. 세포 자가포식이 뭐냐고요?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자기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하게도 낡은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분해해요. 결과적으로 젊어지는 거죠. 신체 기능이 올라가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치매 예방도 돼요. 12시간 굶고 나서 점심때 마음껏 드세요. 진짜 많이 드셔도 돼요. 하루 3끼 먹던 열량을 2끼로 나눠서 드시면 돼요. 굶을 필요 없어요. 그럼 체지방은 줄어들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12시간만 굶어도 자가포식이 시작돼요. 하지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36시간을 굶어야 자가포식이 시작돼요. 운동이 단식의 효과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발전소 같은 존재예요. 운동을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고 기능도 좋아져요. 특히 추천하는 운동이 있어요. 존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하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심박수로 측정하면 돼요. 220에서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와요. 50세라면 170이 최대 심박수죠. 여기에 65%를 곱하면 약 110이 나와요.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3, 40분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빨리 걷기만 해도 이 심박수가 나와요.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달리는 정도예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체력이 놀랄 정도로 좋아져요. 운동할 때는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로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하세요. 요즘은 2, 3만 원짜리도 심박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7, 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둘째, 혈당 관리에 신경 쓰고 언제 먹는지가 중요해요. 셋째, 꾸준히 운동하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져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런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라와요. 잘못된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실천하세요. 충분한 수면, 올바른 식사 타이밍, 그리고 꾸준한 운동.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분명히 늘어날 거예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공복을 유지하고 심박수를 체크하며 운동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